자, 이제 오늘 2월 23일입니다. 자, 오랜만에 김광현 선수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이 팬그래프에서 김광현 선수의 예상 행선지로 LA 다저스 그리고 계약 규모도 2년 3,600만 달러 현실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거 진짜 있는 건가요? 많이 물어보셨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팬그래프닷컴은 미국의 야구 통계 사이트죠. 여기서 이제 집스 프로젝션을 만들기도 했었고, 칼럼도 뭐 ESPN 등등 여러 군데에서 연재를 했었던 댄 짐브로스키 씨가 이제 미계약 FA 투수들의 차기 행선지와 계약 규모에 대해서 대강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이제 팬그래프닷컴의 남은 필진 중에 네임드, 그러니까 좀 이름이 알려진 칼럼니스트 중에 한 명인데, 이 칼럼니스트가 김광현 선수의 예상 행선지로 LA 다저스, 계약 규모는 2년 3,600만 달러.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좀 놀라운 예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한국 돈으로 하면은 2년 동안 400억 정도의 규모니까 당연히 김광현 선수가 이런 돈을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동안 나왔던 액수에 비해서 너무 많긴 합니다. 어쨌든 짐브로스키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우어 선수의 상황이 정리되고 만약에 복귀하기로 결정이 되더라도 다저스의 현재 로테이션은 다소 약해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우어 선수, 유리아스, 뷰러, 그리고 지금 뭐 커쇼도 아직 미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4점대 이하가 예상되는 선발은 더스틴 메이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더스틴 메이조차도 지난 시즌 중반이 되기 전에 토미존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토미존 수술의 재활 기간이 1년에서 좀 더 더해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복귀를 했을 때 부상을 입는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스틴 메이가 선발 투수로 복귀할 수 있는 시점은 8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쳤을 때는 시즌 중반까지 메이조차도 선발 로테이션에 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안드레 잭슨 혹은 이제 로비 얼린을 선발진에 합류시킬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랬을 때 김광현이 왜 다저스에 필요하느냐? 투수 기용에 있어서 다저스는 유연성을 중시하는 팀이다. 투수 뭐 보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를 좀 다양한 선수들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발 투수를 최대한 많이 쟁여놓는 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쟁여놓는 선수를 불펜, 선발 오가면서 기용을 많이 했었죠. 이 토론토에 합류한 스트리플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김광현 선수도 그렇기 때문에 선발과 구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다. 다저스는 평범한 투수들로부터 경기력을 끌어낸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렇죠. 스트리플링도 스트리플링이지만 마에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식으로 기용을 했었고, 김광현 선수 역시 이제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보고 다저스가 영입할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짐보스키는 김광현 선수의 타자를 여전히 낚을 수 있는 느린 커브, 잠재 가치가 더 있다고 믿는다. 워낙에 이제 다저스가 뭐 투수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 요런 데에 있어서 발전해 있는 그런 구단이다 보니까 김광현 선수의 더 발전 가능성을 더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커브를 얘기한 건 커브가 최고의 구종이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패스트볼, 슬라이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서드 피치로서 이 커브의 발전 가능성을 짐브로스키는 높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집스 프로젝션, 이 팬그래프의 예상 성적에는 2022 시즌 143이닝 10승 8패 ERA 4.09 WR은 2.2를 예상을 했고요. 2023년도 뭐 성적은 크게 뭐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WAR도 1.7을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년 동안 WAR 3.9의 다저스가 3,600만 달러를 태운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연평균을 쳤을 때는 1,800만 달러 정도 되는 규모고요. 최근 WAR 1당 가치가 FA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780만 달러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2승을 했다고 치면은, 물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계산을 해서는 안 되지만 2승을 살짝 넘었다고 했을 때 첫 해에는 비슷한 가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연평균 1,800만 달러를 주는 선수한테 기대하는 게 WR 1승당 뭐 얼마니까 2승이면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당연히 3승, 4승 이 정도를 기대하고 영입을 하는 건데, 기대치에 비해서 성적이 좀 낮긴 하죠. 그리고 연평균 1,800만 달러라고 한다면 이제 메이저리그를 오래 보신 분들은 이 정도 받는 선발 투수에게 갖는 기대치 한 3선발 정도의 위상일 텐데, 어쨌든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 종전에 있었던 현지 주요 예상 뭐 2년 1,400만 달러, 그리고 팬그래프가 앞서 했었던 2년 2천만 달러의
거에 비해서도 좀 너무 예상을 과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김광현만 이렇게 했으면은 기분은 좀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살펴보면은 클레이튼 커쇼는 텍사스로 갈 건데 4년 동안 1억 2천만 불을 받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지금 커쇼 선수 나이가 좀 있는데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카를로스 로돈 같은 경우에는 3년에 7천만 달러라고 했는데 뭐 납득이 가는데요. 기쿠치의 유세이를 봅시다. 기쿠치 유세이는 샌프란시스코랑 계약을 맺는데 3년 동안 6,500만 달러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연평균을 치면은 2,100만 달러 이상을 준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쭉 예상을 봤을 때 김광현 선수만 이렇게 툭 튀어서 이렇게 좀 이 금액이 뻥튀기 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예상 금액이 조금은 다소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저스 가능성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닥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 다저스의 페이롤, 예상 페이롤이 2022 시즌 현재 기준으로는 2억 2,700만 달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치세 라인을 이미 넘어서는 그런 금액인데 맞습니다. 과연 이 김광현 선수에게 3,600만 달러의 계약을 안겨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트레버 바우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징계를 받을 거는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ESPN의 제프 파산이라던가 유력한 기자들에 따르면 바우어의 징계 기간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우어의 연봉이 절반 정도 빠지거나 전부 다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연평균 금액, 이 페이롤 예상액은 1억 9,200만 달러 정도 되죠. 네. 여기서 클레이튼 커쇼를 잡으면 사치세 라인이 당연히 넘기는데, 커쇼는 그렇게 하더라도 잡아야 될 선수잖아요. 근데 만약에 커쇼도 못 잡고 바우어 선수도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선발 투수를 영입해야 되는 상황은 맞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이 김광현 선수가 되기에는 사실 앤드류 프리드먼의 그동안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 9위를 좀 중시하기도 했고, 뭐 이렇게 업사이드를 굉장히 높게 보잖아요. 탈삼진을 또 잘 잡는 선수를 탈삼진을 좋아하고. 잘 잡는 선수를 좋아하고, 그런 면에서 김광현 선수랑 맞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좌완 그리고 1년 2년 계약으로 끊어서 계약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는 다저스가 계약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전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액수가 너무 많지 않나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 계약으로 김광현 선수가 다저스 갈 수 있는 확률 0%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김광현 선수가 다저스를 선택할까, 오퍼가 오더라도 같은 비슷한 규모의 계약이면 다저스를 안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오늘 또 있었어요. 그렇죠. 이 세인트루이스 지역지인 포스트 디스패치, 이제 데릭 굴드 기자가 Q&A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김광현 선수가 오직 선발만 하고 싶어 했는지 아니면은 스윙맨도 고려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데릭 굴드 기자가 김광현 오직 선발 원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에서는 가질 수 없는 기회, 그러니까 선발 기회겠죠, 가질 수 없는 기회를 원해서 이적을 선택하고자 했다, 보직 문제로 자신이 세인트루이스와 온전히 함께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이런 면에서 알 수 있듯이 김광현 선수는 지금 FA 행선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선발 보장이 가능한 팀을 가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죠.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발 보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고요. 사실 김광현 선수가 지난 시즌 이 7월에 이달의 상을 노릴 정도로 선발로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 8월 초에 팔꿈치 염증을 느끼고 나서 부상자 명단에 갔다 오고 나서는 김광현 선수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긴 했었죠. 그렇죠. 뭐 대타 교체, 4이닝 투구하고 대타 교체로 좀 일찍 퀵크크 된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게다가 또 시즌 막판에는 이 선발 보직에서 불펜 보직으로 강등됐다는 거를 경기 전에 통보받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드포드 이 신인 선발에게 기회를 주면서 김광현 선수를 불펜으로 붙이기도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살펴봤을 때 새로운 팀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선발 보장이 되는 팀, 그랬을 때 다저스의 가능성은 다른 팀들,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뭐 미네소타라든지 아니면 뭐 텍사스라든지 뭐 다양한 팀들에 비해서, 캔자스시티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양한 팀들에 비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아무래도 떠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시즌 멋진 활약을 펼쳤던 웨인라이트 외에도 플레어티가 지난해에도 풀타임을 소화를 못했지만 에이스급 활약을 펼친 선수잖아요.
거기다 스티븐 마치와 4년 4,400만 달러에 계약을 했으니까 3선발까지는 확정인 상황에서 사실 다코다 허드슨 같은 경우에도 2019 시즌에 멋진 활약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이크 콜라스도 연평균 금액이 1,800만 달러가 넘는 선수예요. 이런 선수들을 생각했을 때 우드포드도 있고요. 김광현 선수가 선발을 보장받기 굉장히 힘든 환경이죠. 맞습니다. 세인트루이스와의 결별은 뭐 이미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김광현 선수의 예상 행선지로 지금 뭐 열 몇 개 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발 보장이 조금 어려운 팀들은 일단 후보에서 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김광현 선수 개인의 선택에 있어서는 좀 맞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금융치료. 돈을 많이 주면 되지. 만약에 돈을 뭐 다른 팀에 1.5배를 준다. 그러면 저는 선발을 시키든 불판시키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네. 뭐 저희가 예상에 있어서 규모 너무 터무니없다 말씀드렸지만 다저스 선발 불펜 오가는 거 김광현 선수 싫어할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진짜 2년 3,600만 달러 주면 선발이든 불펜이든 뭐 김광현 선수가 또 이 묵묵히 뛰면서 또 연봉 많이 그럼요. 받아가는 그런 좋은 그림이 또 마련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여튼 맞습니다. 가능성이 아예 제로는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김광현 선수의 또 예상 행선지 여러 구단이 나올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어느 팀이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